두 분 오시기 전에 5시 50분부로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누구에 대한 영장이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조은석 특검으로부터 이제 청구가 됐기 때문에 요게 아마 이번 주 안에는 당연히 집행이 될 예정이라서 법조인들 의견으로는 내일 아마 윤석열이 끌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아, 뭐 고소하다. 정말 이제 우리 저희 시골 말로 꼬방시다 진짜. 예, 꼬방지다요? 아, 꼬방시다 그러거든 경상도에서는. 아, 꼬방시다. 고소하다. 고소하다. 꼬방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예. 곧 구속된다 아, 예측했습니다. 곧 구속, 그죠? 왜냐면 체포영장 그 시한이 넘어가기 전에 또 이제 구속영장이 48시간 이내에 예,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나와야 하는데 네. 예, 조은석 특검의 의지가 분명하다라고도 얘기했고요. 네. 예, 아 이게 무슨 예언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스스로에게. 아,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평론이 바로 이 거의 없다와의 큰 차이를 큰 차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다의 평론을 보면은 예. 정말 하나만 한 그 평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짜배기 평론만 딱 추리면은 예. 거의 없다의 그 어떤 예. 출연분은 거의 없다. 그 출연분이 거의 없다. 예, 거의 인사 빼놓고는 쓸 말이 없다. 예. 뭐 그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분도 방송 섭외 응하고는 싶은데 네. 시간이 안 돼서 못할 뿐이라고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요. 조은석 비겁한 변명입니다. 조은석이 특검이 됐을 때 예. 악랄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무죄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독한 검찰답게 하는 게 보세요. 김용현은 증거인멸 교사로 재구속 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증거인멸 교사의 김용현 위에는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예, 윤석열을 증거인멸 교사로 체포영장 청구할 수도 있잖아. 네. 근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했잖아요. 네. 그거는 지난번 체포영장 그렇죠, 예. 해남동 공관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방해했던 거 그거. 그러면은 증거인멸 교사의 수계는 그냥 삭혀두느냐? 남겨두는 거지. 혹시나 6개월 후에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검찰들이 하던 고유의 수법 그대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익숙한 장면이긴 한데 윤석열이 이런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내란 혐의는 아니고 추가적인 혐의로 지금 체포가 되고 구속되는 그런 단계입니다만은 윤석열에 이어서 지금 뭐 김용현으로 뭐 김용현에 이어서 김용현 밑에 있는 뭐 내란 그 종사자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같은 루트로 줄줄이 재구속될 그렇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그 군사 기밀 누설도 있고, 네. 그래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3가지 사유로 구속시켜 버리잖아요. 네. 그럼 다음에 구속 사유가 없잖아 연장할. 그리고 남겨두는 거야. 이제 하나씩 하는 거죠. 네. 그 검찰이 하는 수법 하나씩. 그대로 하는 게 그 수법들을 그대로 할 거라고 다 예측을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 조은석의 그 이른바 범죄자 포위하기가 네. 일단 팔다리를 묶어요. 아, 그리고 하나씩. 쳐요. 팔다리를 묶어놓고 하나씩 치고 대가리만 남겨뒀습니까? 그렇지. 야, 매섭네요. 이게 바로 조은석의 방법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 등등에 대한 전개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윤석열이 체포영장 그 청구 소식을 듣고 윤석열 측에서는 뭐 또 헛소리를 막 짓거렸더라고요. 근데 김용현도 그런 거를 많이 닮아가서 이번에 뭐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기각했다는 속보가 하루 오늘, 만에. 예, 오늘 저녁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싹 죽었어 이제. 예, 이제는 끝난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내란범들이 발악을 해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뭐 김용현도 이번에 그 저기 누구냐? 김용현 측의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헛소리 또 짓거려가지고 이게 다 일일이 보도가 되고 있던데 옮기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이제 분노스러운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판사를 향해서 네네. 결국 우리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했다면서요. 예,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고 뭐 이제 김용현의 경우에는 서부지법 폭동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언급도 있었다고 하니까 뭐 딱히 언급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다 그냥 쓰레기 같은 언변들이라 가지고. 예, 어쨌든 이 내란범들의 추가적인 구속 연장 그리고 일단 전 그건 궁금해요. 윤석열이 구속이 됩니다. 김건희도 구속되겠죠. 아유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김건희는 구속 이전에 체포부터 될 가능성이 있죠. 일단은 김건희가 예. 나는 특검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만 지금 검찰에서 부르면 안 나간다 이랬기 때문에 일단 특검이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김건희를 네. 무턱대고 체포영장 칠 것 같지는 않고 네. 나오라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럼 김건희는 공개 소환을 아마 요구할 거예요. 공개 소환이요? 네, 공개 소환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안 나갈 거다 이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가겠죠. 그럼 그때 쳐들어가는 거지. 지금도 고검 그리고 중앙지검 이쪽에 다 3번 청구를 했는데 소환에 응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윤석열과 동일하게 체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굳이 뭐 공개 포토라인까지는 배려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뭐 중요합니까? 뭐 윤석열도 배려 안 한대요. 아니 저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오늘 영장 청구해가지고 내일 윤석열이 체포되면 내일자로 체포가 되는 그 시점쯤에 김건희 특검 쪽에서 김건희에 대한 체포 영장을 또 청구해서 내일 모레쯤 김건희를 또 체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장을 발부받아. 아마 이 특검들끼리 경쟁이 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쟁이 붙을 것 보여요. 같다는 생각이 예. 들고. 네. 근데 가장 먼저 유죄를 밝혀낼 곳은 네. 저는 최혜병 특검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이 단순하기도 하고. 사건이 너무 간단해요. 네. 그 800에 7070으로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보니까 윤석열로 모아진단 윤석열의 말이죠. 집무실로 이미 보도가 그렇다면 됐고.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구속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기 목사님은 뭐 먹는 걸 주고 달달한 걸 주고 저를 왜 안 줘요? 좀 주세요. 아 이것은 그 이사장님의 이 어떤 당을 위해서 아 예, 충전해드리기 위해 필요하십니까 혹시? 필요하죠. 아 예 그렇다고요. 저는 민주당을 주세요. 앞에서 드시고 계신 당 충전을 해드리는 정치 야시장 시간입니다. 그게 그래요? 궁금하셨구나. 당 떨어질 시간이잖아. 예, 조은석 특검 참 훌륭합니다. 예. 예, 시사평론계의 조은석이 김용민 아닙니까? 예. 시사평론계의 윤석열은 바로 거의 없답니다. 저는 뭐 조은석 특검을 예.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예. 칼로 쓸 때는 칼로 쓰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알겠습니다. 칼을 휘두를 칼을 때예요. 휘두를 때니까. 그거 앉아가지고 폼 잡으라고 예.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오늘 두 분 오시기 전에 저희 제작진께서 그 한번 타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방송이 되느냐라고 아마 물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굉장히 뭔가 좀 과열 양상이 있거나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룰 만한 내용이 있을까봐 저에게도 사실 11시 반까지 되느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를 보는데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야 이게 뭐 국민의힘이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죠? 예.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뭐 야당이 야당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격도 제대로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국민의힘이면은 네네. 제 김민석 후보를 궁지에 몰아낼 자신이 있는데 예. 맞아. 어떤 방식으로? 안 해. 예. 아니 근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이게 뭐 의혹 제기하는 것도 이미 이제 청문회 들어가기 직전부터 나왔던 감사합니다. 여러 의혹들을 이제 다시 질문하는. 이미 언론에서 이미 재차 김민석 후보자가 방송을 통해 설명했던 내용에 대한 질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모욕 주는 질문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내일 가면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때문에 전혀 화제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 해봐야 뭐 저녁까지 늦게까지 할 이유도 없고. 자, 다음 짚어볼게요. 첫 번째, 네. 돈 문제. 돈 문제. 그 사인간의 동거래야. 민간인 신분일 때. 그죠? 아니, 그리고 이 공직자 시절의 검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대가성이 있냐? 대가성이 없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다음에 돈을 왜 이제 와서 갚았느냐? 수익 가지고 지출의 문제가 맞지 않다. 오늘 해명했잖아요. 네. 경조사비 받고, 네. 그다음에 출판 기념회 받고, 처갓집에서 돈 받고. 네.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느냐? 예. 18년 동안 야인 생활하고 처갓집에도 눈치 보이고 참 스스로 참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다음에 청와대 문제. 몇 병 갔느냐는 게 이제 김희정은 26번, 그다음에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는 156개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아니라 청와대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렇죠. 청와대가 어디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국민대나 숙명여대보다 더 좋은 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그 세계 유수의 대학인데 거기에서 가짜로 그러면은 그 하기를 좋겠어요. 아니 비행기 표까지 공개했었잖아요. 그 이제 청와대에다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혀 나왔던 의혹들은 다 해명이 됐다. 이렇게 뭐 생각이 그러니까 저도 한정희 의원이 그 질문하시면서 그 정치인들 출판 기념회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했던 적이 있었나 참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지루라는 사람이 웃기는 게 검은 봉투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가서 허락 받고 와. 너네 당 의원들은 그거 안 하니? 다 하잖아요. 그렇게 그죠?
얘는 보니까요. 아버지도 검사고 예. 잘 재산도 모르는 것 70억 되고 아들도 7억 되고 이러니까 금수저잖아요. 예. 그래 정치인들이 그리고 또 뭐 낙하산으로 공천 받아가 쉽게 정치했잖아요. 모르는 거야. 그거. 예. 이제 그들은 이 검사 특유의 그 멘탈이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잘못한 거는 뭐 그 뭐가 어때서? 그 남이 잘못한 것은 네. 특히 적대적 세력이 잘못한 것은 음. 요만한 것도 아주 크게 뻥 튀겨서 음. 비난할 수 있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네. 이 사고에 함몰돼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로남불. 네, 그래서 전혀 그래서 그 오히려 문제를 삼는 청문위원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공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 70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70억짜리 주진우가 2억짜리 김민석한테 뭐라고 뭐 흠결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통 한덕수가요. 2024년 연말 말일에 신고했던 게 87억입니다.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수십억 대의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을 이제 질문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또 역공의 빌미를 준 거죠. 즉 김민석 후보자도 뭐 과거 총리 후보자들의 전례에 따라서 프라이버시가 될 만한 자료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 뭐 저는 한편으로 용리해 보였습니다. 그래 이게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광의의 도덕성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공직 관련된 도덕성만 검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성의 문제 뽑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한덕수는 왜 더 큰 문제가 됐느냐? 공직생활 아닐 때도 김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김현장에 간 게 뭐였어요? 정관 예우 받고 김현장 간 거 아닙니까? 공문으로 있지 않았어요? 어쨌든 공문으로 있었지. 네, 고문. 법조인은 아닙니다. 정관 예우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다가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당시에 있는 거죠. 론스타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라는 사람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인준을 해줬던 배경에는 어쨌든 정권 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배려를 해준 거잖아요. 어찌됐든 민주당도 배려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그래서 제가 2억짜리 예. 이번 김민석 총리 거는 청문회 한번 하고 네. 그냥 바로 본회의 올려가지고 바로 인준해 버려야 돼요. 자 지금 서울 시내에 예. 김민석이 6억 집에 쟁겨놓고라는 플랜카드 붙였어요. 어? 국민의힘에서 플랜카드 붙였어요. 엄청 붙여놨습니다. 집에다가 6억을 현금을 쟁여놨다고요? 뭐 이런 식의 플랜카드를 붙여놨어요. 그 위에 무슨 플랜카드 걸려 있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하는데 수사 받으세요. 헌법은 지켜야죠. 붙여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김민석 총리 인준권 가지고 발목 잡아가지고 정권 마비시키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정권 투쟁 퇴진 투쟁 가겠다는 소리예요. 시작부터요? 시작부터 이따위 지금 극단적인 권력 투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야. 여기에 우리가 협치 또는 뭐 있지 않습니까? 통합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말려들 필요 없어요. 아, 사실 현실 파악이 좀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바로 인준하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아니 그 어느 시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한 달이 안 됐어요. 한 달이 안 됐는데 이제 국민들의 평가라는 게 뭐 보수지에서도 놀랄 정도로 후하게 평가를 해줄 정도로 굉장히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플랜카드를 붙이고 있다. 김용태라는 자가 참. 하는 거 보세요. 대통령 면전에서 수사받아야 된다. 네. 헌법을 지키세요.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뭡니까? 탄핵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런 식의 투쟁을 해야지만이 자기들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자기 진영을 결집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총리의 뭐 국민적 눈높이에서 봤을 때 조금 뭐 불편한 점이 있다. 이걸 가지고 빌미를 삼아 질질 끌어주고 이러면 안 돼요. 단칼에 자르고 바로 인준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보여주는 어떤 화합과 통합의 어떤 메시지, 제스처 이런 것들은 국회에 여당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야당 대표도 벌써 야당을 2번이나 존중한다. 만났고 예.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마치 이게 대통령은 협치하고 존중하시고요. 예. 국회를 다수당으로 운영하는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밀고 나가고. 아 그럼 민주당에게는 국민의힘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당분간은. 네, 당분간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혁신하고 정신 차리면 윤석열 잘라내고 윤석열 잔당들 없애고 윤석열 씨 사고에서 벗어나 준다면. 저도 이제 이 대목에 동의하는 게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을 보여요. 아니 법사위원장 달라고 하면요. 윤석열의 그 하수인이 돼가지고 계속 거부권 해가지고 국정 마비시켰던 거 이거 자기들이 사과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믿을 수 있지. 안 그러면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런 거에 너무 열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국회 170석을 넘겼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법사위 같은 경우에 이미 내년까지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정해진 원칙과 상식만으로도 예. 민주당이 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김민석 총리 청문회 마치고 곧바로 예. 본회의 열어서 예. 통과시키고 그렇게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여기 예. 괜히 같이 감정 소비를 했다가는 예. 우리가 늙어요. 뭐 민주당도 7월 4일 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할 거라고 일단은 기일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7월 4일 전이니까 뭐 굉장히 빠르게 임명이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뭐 두 분 말씀 그대로 뭐 시일을 뭐 더 두고 보거나 기다려줄 가능성은 뭐 제로라고 볼 것 같은데 뭐 웃고 가는 차원에서 전 이거 몰랐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과거에 양복 모델도 한 거나 이번 처음 알았어요. 옛날에 그 CF 모델한 게 많죠. 정치인들이. 네. 그 박찬종 씨는 우유 광고했었어요. 누구요? 우유. 박찬종 씨, 묵윤질 알죠, 우유. 알죠. 묵윤질 우유. 박찬종 그 예전에 대선 후보도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네. 오세훈도 변호사. 네. 오세훈도 정수기 광고했고. 아 오세훈 시장이 정수기 광고한 건 기억이 납니다. 음. 근데 박찬종 아저씨가 우유 광고한 건 몰랐네. 우유 광고했는데 근데 뭐 네. 양복 광고한 거를 지금 또 올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때 김민석과 지금의 김민석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때 이게 김민석이 뭐. 지금의 김민석보다 훌륭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아 그래요. 오 99년입니다. 1999년에 신사복 광고를 찍었고 이 모델로 전액을 기부를 했다라고 그때 이제 확인했는데. DJ의 황태자로 잘 나갈 때인데 예. 저는 그때 황태자로 잘 나갈 때의 김민석보다 예. 18년 야인 생활하면서 예. 거칠고 이 힘든 예. 이 정치밥을 먹어본 예. 지금의 김민석이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과거의 것을 가지고 와서 예. 우리가 과잉 칭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그레이드가 됐단 말씀을 하고 당연하죠. 싶은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야인이 되기 직전 단계까지는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제 조망받던 황태자였죠. 황태자였고 젊은 정치. 그러니까 저보다 더 어린 나이였죠. 그렇죠. 그때 당시가 30대 후반 아니었나? 30대 초반에 국회의원 됐을 거예요. 아 어마어마했네요 네, 기세가. 제가 젊은 알기로는 비수열. 아, 15대 때 국회의원 됐을 겁니다. 야 15, 16대까지 했다 그죠? 네, 15, 16대. 전에 한번 김민석 후보하고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예. 이낙연도 제 후배입니다. 다 그러더라고. 15대 입성 아 진짜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보다 예. 앞서서 이미 민주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낙연보다도 자기가 선배라고. 아, 야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예. 두 분만 아시는 김민석 후보자의 과거인데. 아니 그분 참 좋은 네. 분이에요. 제가 김민석 후보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각을 세운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예. 이게 일종의 어떤 큰 과오로 남았는데 예. 지금은 그때 김민석이 아니죠. 아니 그런 그렇죠. 걸 비판해야 돼요. 예. 비판하고 그 당시에 DJ의 황태자로서의 네. 김민석도 비판받을 건 받아야 돼요. 이거 완전히 동교동 정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를 칭찬하고 좋은 과거사인 것처럼 이야기해 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18년 야인 생활을 하면서 정말 거친 풍파에서 단련되고 민중의 삶을 체득한 지금의 김민석 총리를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99년 버전의 16대 국회까지의 김민석 후보자가 아니라 네네. 18년 야인을 겪고 나서 이제 이 21대에 돌아온 김민석 그리고 네. 22대 때 이재명 당시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회의, 그러니까 즉 지도부에 입성을 한 김민석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당시 대표는 김민석이라는 인물을 새로 평가를 했을 가능성이 뭐 매우 높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총리 후보자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 또 이제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저희 제작진께서 확인차 말씀 주셨는데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한 나이가 28세였답니다. 28세. 그때 이제 상대 후보가 예. 최불암 아저씨였어요. 최불암 나홍배 아니야? 아 나홍배. 그 다음이 최불암이었지. 아 그런가요? 네. 그 다음이 최불암이었어. 15대가 최불암이고 그 이전에 그런가요? 나홍배. 그렇게 그 당시에 아재들과 경제부총리였어요 나홍배라서. 야, 근데 28세 갔다 32세에 초선이 된. 야, 대단하네요. 예. 그 28세면은 거의 없다로서 거의 없다. 한 20년 전이 아닐까 싶은데. 거의 없다가 지금 나이가 꽤 들었을걸요? 예, 아니 예. 79년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아요. 79년생. 예, 예. 그럼 거의 없다가 누가 유명하대요 보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아, 유명하지 개인적으로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유명하지 않아요. 예. 유명하지 않다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자연 소멸될 겁니다. 예. 거의 없다 하지 말고 좀에 있다라 해주면 안 되나? 그 40대가 넘었군요.
그죠? 예. 네, 지금 40대 중반이죠.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제발 좀 우리 거의 없다님께서는 이제 김용민 TV를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